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사지 않는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후데코 지음, 노경아 옮김, 스노우폭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물건과 돈, 시간과 통장을 통해 삶을 살찌우는 25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정리, 절약, 낭비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지 않는 생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해서 산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소비 습관을 잡아주어 단순한 생활로 충만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돈이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사려면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쓸데없는 물건을 사면 나중에 다른 돈이 또 듭니다. 과도한 소비에는 이처럼 다양한 금전적, 감정적인 대가가 따라 붙습니다. 물건을 일단 소유하면 그것을 활용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돈을 더 쓰게 됩니다. 청소기를 샀더니 연장 코드가 필요해지고 전자서적 단말기를 샀더니 케이스가 필요해지는 식입니다. 이미 구입한 물건에 맞춰 다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정 코트를 새로 샀는데 막상 입어보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서 고민하던 차에 잡지에서 우연히 검정 코트에 빨간 가방을 코디한 사진을 보고 결국은 빨간 가방을 사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건이 늘어나면 수납 공간이 필요해져서 수납용품이나 가구를 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집이 비좁아 보여서 큰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낭비와 충동 구매를 최소화하여 돈을 절약하고 정말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제대로 쓰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자신의 쇼핑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쇼핑도 습관이라서 사람마다 패턴이 다릅니다. 그중 나쁜 패턴을 찾아서 개선하면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대부분이 자신이 쇼핑한 결과물일 것인데요. 따라서 소지품의 내용과 양을 조사하면 자신의 쇼핑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 물건, 필요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사게 되는 물건, 사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자꾸 사는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지품을 직접 눈으로 보며 양이 특히 많은 품목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노트에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전부 적거나 헤아리기 어렵다면 특히 양이 많은 품목, 자주 사는 듯한 품목만 떼어서 조사해도 됩니다. 별 생각 없이 물건을 사놓고 그 물건의 존재를 잊어버려서 비슷한 물건을 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자신의 구매 이력을 눈으로 확인하면 한동안 이건 안 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자주 사는지 알아냈다면 그 이유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 구매를 막고 할인 행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항상 쇼핑의 목적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욕망에 쫓겨 물건을 사들이지 않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야 합니다. 수지를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월별 수입은 얼마고 그중 얼마가 무엇에 쓰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 쓰는 곳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쇼핑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 돈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접목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에너지가 바닥나 있을 때,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는 쇼핑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생활이 어지러우면 돈 흐름도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 생활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쇼핑 일기, 30일 기다리기 노트, 쇼핑 목록 등을 활용해 물건을 사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굉장히 편리한 만큼 남용될 위험이 크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돈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돈이 없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 생각을 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노인 빈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은행 계좌 비밀번호고 뭐고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레깅스 하나에 5만 원이라니 너무 비싸지 않나? 돈을 늘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돈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오히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되면 삶이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돈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미 없는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생산적인 사고를 늘리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먼저 돈 걱정에 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올랐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 많아서 부럽다라든가 견과류는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래, 돈이 많은 걸 부러워하는구나 또는 견과류가 비싸서 불만이구나 라는 식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데요. 돈 걱정이 유난히 많을 시기에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걱정을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자문하면 되는데요. 임플란트 비용이 모자라네 또는 이대로 가면 노후에 가난해질 거야 라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실천할 만한 대책은 없을까라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큰일이야, 위기에 빠졌어 라는 생각에 그치면 언제까지나 걱정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야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돈 관리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무엇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기록하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돈 관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먹구구 인생을 벗어나고 싶다면 매일의 소비를 꼼꼼히 기록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때때로 돈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걱정도 하지 않게 되고 막연한 불안도 사라지면서 스트레스도 줄게 됩니다. 또한 돈 스트레스를 줄이는 특효약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충분한 마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 잘 되는 것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충분한 마인드의 반대말은 부족한 마인드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나 잘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부족한 마인드로 살다 보면
돈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이미 넘쳐나는 물건을 또 사들이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걸핏하면 부족하다라고 투덜대는 존재인데요. 시간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요리 재료가 부족해, 일손이 부족해, 수납 공간이 부족해. 이런 부족한 마인드를 버려야 사지 않게 됩니다. 사지 않는 도전을 하려면 처음에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사지 않는 도전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돈 쓰지 않는 날로 지킨다. 한 달간 편의점이나 균일가 상점에 가지 않는다. 한 달간 쿠키나 초콜릿을 사지 않는다. 6개월간 잡지를 사지 않는다. 6개월간 행사 상품을 사지 않는다. 집에 있는 새 책 10권을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책을 사지 않는다. 6개월간 소모품을 대량 패키지로 구입하지 않는다. 1년간 옷을 사지 않는다. 복주머니를 사지 않는다. 올해는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에만 아이의 장난감을 산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목표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하려면 상승 기류를 타라라는 책입니다. 용혜원 지음 나무생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도 미처 몰랐던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엄청난 능력을 이끌어내어 성공할 수 있도록 자극을 이끌어내는 책입니다. 몰입과 집중과 열정으로 성공의 상승 기류를 타서 부와 성공을 붙잡으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확신을 갖고 깡닭으로 살라고 하는데요.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는 움직이면 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에 돈이 없다는 것은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살아서 돈의 흐름을 자신에게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이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움직일수록 돈이 나가곤 합니다.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찾아다니고 돈을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만 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을 즐기면 자연히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뛰어나게 일을 잘하지 않을 거라면 처음부터 하지 마라. 뛰어나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벌이도 안 되고 재미도 없다. 재미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되는 일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로버트 다운젠트가 말했습니다. 일도 돈벌이가 되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만큼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돼지 저금통에 돈을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요. 돈은 굴려야 합니다. 돈은 있는 사람, 돈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만큼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좀 더 깡닭으로 살아야 합니다. 악착 같은 근성으로 멋지게 해내야 합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해도 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포기해도 해낼 수 있는 저력과 힘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폼생폼사가 아니라 깡생깡사로 있는 힘과 열정을 다 쏟아내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어금니 한번 꽉 깨물고 주먹 한번 불끈 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땡기는 것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잘 되고 행운이 있습니다. 술 한 잔을 같이 먹어도, 가락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소리까지 맛있게 먹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맛깔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떠나가면 그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행운이 찾아오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가난도, 고통도, 절망도, 시련도, 실패도, 그 아픔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굴하게 느껴지는지 아는 사람만이 상승 기류를 타고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늘 뒤처져 있지 말고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고 추월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분명히 해냅니다. 성공하려면 상승 기류를 타야 합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토록 꾸준히 상승 기류를 타야 합니다. 상승 기류를 타려면 분명한 꿈과 열정, 자신감, 그리고 달인처럼 웃으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될까?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된다 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과 열정을 마음껏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이지 말고 기웃거리지만 말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과 기쁨을 갖고 힘차게 출발해야 합니다. 의지가 적으면 나약해지듯이 결심이 약하면 결과도 초라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부족한 점만 골라내지 말고 장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점, 그 장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감과 열정을 갖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들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승 기류를 멋지게 타고 성공하려면 언제나 몰입, 집중, 열정이 꼭 필요합니다. 상승 기류를 타려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성공은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상승 기류를 타는데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상승 기류를 막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고정관념, 아집, 똥꼬집을 확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즐겁게 일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최고에 도달하려면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밑바닥은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노력해서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삶이 세상에 외롭게 내동댕이 쳐졌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어 태어났고 꼭 할 일이 있어서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 하지도 말고 과소평가 하지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시작하여 내면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면 미루는 습관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성취의 출발점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늘 즐겁고 기분 좋게 일을 해야 늘 발전하는 것입니다. 실증이 나더라도
귀찮아지더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장점을 발견하여 부정적인 것들을 다 던져 버려야 합니다. 늘 부족한 것이 인간이기에 채워나가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과정은 다음의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할 수 있다. 2. 할 것이다. 3. 바로 지금. 우리는 지금 바로 변해야 합니다. 늘 변하지 못하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틀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가둬 놓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달인, 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상승 기류를 타려면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데요. 허공에 둥둥 뜨는 것이 아니라 기대 이상으로 멋지게 상승 기류를 타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끼가 있는데요. 이 끼란 그 사람의 재능을 말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 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끼를 가지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싶을 때 더 진실하게 말하라. 게으르고 싶을 때 더 부지런하라. 포기하고 싶을 때 인내하라. 어떤 장애물도 회피하지 말라. 힘이 들 때도 다시 일어서라. 칭찬을 들었을 때 더욱 겸손하라. 타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먼저 나누어 주라. 언제든지 배우려고 하라. 상승 기류를 타려면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위기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하고요. 원망하는 마음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자책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괴로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처음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제대로 낼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된다, 된다라고 말하면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면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끝까지 아름답게 장식해야 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일터에서 기쁨을 얻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했다 말하지 말고 경험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포기했다고 말하지 말고 체험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성공이라는 그물을 멋지게 던져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사랑하고 일하며 멋지게 신나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멀리 있어서 가물가물 거리던 것들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삶이라는 여행을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를 잘해야 끝이 좋은 것입니다. 삶도 예술도 그 어떤 것도 기쁨에 목매어 소리치도록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게 장식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 쉽게 등을 돌리거나 뒷걸음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진리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지음 김윤경홍 김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평소 돈을 대하는 태도, 무심코 하는 말, 돈의 사용법, 마음가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운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느긋한 마음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마음의 시대라고 합니다. 마음의 시대란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대를 뜻합니다. 그만큼 반대로 마음이 불행한 사람도 나오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해야 배를 골지 않을까였는데요. 음식이나 물질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옛날에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했지만 오늘날은 욕심 있는 사람이 잘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의식이 강해 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욕심을 버려라 라는 말은 빈곤했던 시절의 가르침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실제로 눈앞에 닥친 문제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상상이 만들어낸 일로 고민합니다. 더구나 상상이 만들어낸 걱정이나 고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상상에서 불안해졌다면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도 아직 불안하다면 그 감정은 대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마음속에서 불안을 쫓아내야 합니다. 운이 좋다고 믿으면 더 좋아지는 것이 운이라고 하는데요.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운이 좋을까요? 바로 항상 웃는 사람, 그리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바꾸기만 해도 운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인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나는 운이 좋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자신은 운이 나쁘다든가 부자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연히 부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꼭 이겨야지 하고 의욕을 보이며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꼭 홈런을 쳐야지 하고 마음먹지 않으면 홈런도 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거야 하고 마음먹고서 수입의 10%라도 모으면 운기가 높아지는 데다 가속의 법칙마저 작용해서 그 이상으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계속 읊으면 사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운이 좋아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운이 좋아집니다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좀처럼 나는 운이 좋아 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이나 항상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겠지만 그 대부분은 대체로 두려움에서 연유합니다. 항상 화를 내는 사람도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공격적으로 바뀌면 분노가 됩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신의 내면을 향하면 스스로 공격해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지 않다, 화나지 않는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를 계속해서 읊으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과거의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사고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말을 바꾸고 사고도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거듭 쌓아가면 일어나는 일이 바뀌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자신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를 행복하게도 또는 불행하게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생각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기왕 생각할 거라면 불행해지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즐거워질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임을 믿어야 합니다.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을 때란 어느 길로 가야 좋은 일이 일어날까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도 운이 좋고 운이 없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도 운이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설령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얼마 지나면 그 일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하고 좋은 일로 전환합니다. 반대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 운이 없으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를 끌어당깁니다. 만약 자신에게만 잇따라 불행이 닥친다면 이건 이상한 걸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은 곧 생각이므로 바꾸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은 운이 좋다고 말하면 말한 만큼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서 무언가가 바뀌기만을 바라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본을 바꾸지 않고 현상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바로 말입니다. 마음은 대굴대굴 움직이기 때문에 바꾸었다고 해도 바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에 깃든 힘을 다해 괜찮아 라든가 운이 좋아 라고 말하면서 항상 마음이 불안한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덕을 쌓으면 쓸데없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를테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더러우면 닦고 나온다든가 밥을 먹고 나서 맛있었어요 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등 소소한 덕을 쌓아야 합니다. 평소에 좋은 일을 할수록 덕을 많이 쌓으면 신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믿음이 생겨 불필요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만약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둔감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그래도 역시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잔뜩 겁을 집어먹고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느냐, 두려워도 과감히 한 발을 내딛느냐의 차이는 평소에 덕을 쌓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한결같이 마음을 단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덕을 쌓으면 만일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이 지켜준다라는 자신감이 생겨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 평소에 덕이 있어 신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문제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덕을 쌓는 것은 중요합니다. 덕을 쌓는다고 해서 바로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동안 쌓은 덕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돈이 곤란해진 상황을 극복하게 합니다. 같은 돈을 모으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모으는 것과 곤란한 일이 생기면 큰일이니까 하고 모으는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곤란한 일이 일어날 때를 위해 돈을 모으면 실제로 곤란한 일이 일어나 모아둔 돈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모으면 두려운 일로 인해 돈이 다 사라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니까 돈을 모으자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을 홀랑 집어 삼킵니다. 그보다는 더욱 윤택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며 돈을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마음속에 풍요로움의 씨를 뿌리면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두려움의 씨를 뿌리면 불안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로 웃으면 행복해지고 항상 웃으면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웃는 행위는 자신이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보았을 때 어떻게 비춰질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는 자신이 바라고 다른 사람이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왕이면 남들에게 나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멀리서도 만나러 오고 싶다는 말을 듣는 인생을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의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50만 원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만 원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을 갖고 싶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만 원을 갖게 되면 성공입니다. 생각한 일이 현실이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어 하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 자신감이 다음의 도전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운도 좋아집니다. 진정한 성공은 성공을 거듭하는 일입니다. 성공을 거듭해 나가면 우리 자신의 파동이 바뀌게 됩니다. 파동이 바뀌면 끌어당기는 대상도 달라지고요. 그렇거늘 갑자기 1억 원 또는 10억 원을 목표로 하니까 뜻한 대로 안 되고 좌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선 자신이 가능한 단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30만 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은 6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성공을 거듭하면 뇌가 하면 된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꿉니다. 그러고는 애써도 성과가 없다며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낮추어야 좋습니다. 한 푼도 저축하지 못했던 사람이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 상태를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30만 원을 모았다면 축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0만 원을 더 모으면 또 축하하는 식으로 즐겁게 돈을 모으면 됩니다. 목표물이 너무 멀리 있으면 힘만 들 뿐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대개 큰 꿈을 가져라 하고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 그러면 누구든지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와 인내가 자연스레 불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떡하니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즉,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지혜와 인내를 배우면서 정신력을 단련해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에 흠씬 두드려 맞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마주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그리고 음미하는 방법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이치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데도 지혜와 인내를 이용하면 됩니다. 빈곤의 파동은 없앨 수 있습니다. 한 달의 급여를
20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월 20만 원을 지갑 속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40만 원이 되고 5개월 뒤에는 1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점차 두툼해지는 지갑이 만족스러울 즈음에 은행에 넣어두면 안 되나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지갑에 넣어두길 권합니다. 지갑 속을 살찌우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법칙으로 돈은 있는 곳에 더 모여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텅 빈 지갑을 갖고 다니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파동이라는 물결이 있어 각각의 물결이 서로 울림을 주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갑 속에 돈이 별로 들어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빈곤한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지갑 속에 돈이 충분히 들어있으면 그곳에서는 부유한 파동이 나옵니다. 그 풍요로운 파동이 자신과 똑같이 풍요로운 파동을 가진 것을 끌어당깁니다. 더욱이 돈을 넉넉히 갖고 있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마저 생겨나 마음에 여유가 깃들고 금전적인 안도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갖고 다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싶은 유혹이 훅 밀려와 금세 써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써버리는 습관은 인내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돈을 가지고 다녀도 쓰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돈을 지킬 수 있는 기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안에 들어온 돈에서 10%를 모았다면 그렇게 모은 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현명하게 운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돈이라는 것은 모일수록 가속의 법칙이 작동해 점점 더 모이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강의에 오던 제자 중 한 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시작해 보자고 마음먹고는 한 달 용돈 30만 원 가운데 3만 원씩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 왠지 좋은 일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있으면 전부 써버리는 체질에서 돈이 모이는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제대로 모으는 기량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킬 수 있는 기량을 기르는 일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돈이 있어도 절대 쓰지 않는 인내를 익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모인 돈을 축내지 않고 늘리는 지혜를 익히면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모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도록 운을 활짝 틔워주는 책입니다. 운이 좋다고 말하면 진짜 운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